시어머니의 말실수, 그날의 상처, 백화점 식당에서 벌어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때의 충격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시면서 마치 남의 일인 양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어른은 다 늙어서 새 여자 만난 기분이겠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이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유방암으로 수술받으신 우리 어머니를 웃음거리로 만드셨습니다. 2년간 죽을 고비를 넘기신 어머니의 고통을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술대 위에서 얼마나 두려워하셨는지 시어머니는 모르십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며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시어머니는 모르십니다. 아니, 알고 계십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십니다. 전화를 걸어서 사과하시는 대신 오히려 제게 왜 유난이냐고 하십니다. 수술 잘 끝났으니 이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고 하십니다. 저는 이 억울함과 분노를 더 이상 혼자 삼킬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가 유난을 떠는 것인지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잘못하신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말이었고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아침부터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기는 요즘 이유식을 시작해서 하루 3번 먹이느라 제 하루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며느리, 오늘 시간 되면 백화점 좀 같이 가줄래? 혼자 가려니까 심심하더라고. 애기도 데리고 나와. 할머니가 구경하고 싶어.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회사 워크숍으로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기를 보느라 집안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백화점까지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어머니 좋아요. 언제 모시러 갈까요? 한 11시쯤 와. 그때 준비하고 있을게.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둘러 아기를 준비시켰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아기용 가방에 기저귀와 물티슈, 여분의 옷, 젖병을 챙겼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뵐 때는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11시가 조금 안 된 시각에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주말 오전이라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현관 앞에 나와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왔네. 할머니한테 와봐. 어디 보자. 시어머니는 유모차를 들여다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백화점 가서 구경도 하고.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시면 늘 이렇게 기분이 좋으십니다. 며느리인 저보다 손주에게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뭐, 그게 당연한 거겠죠. 손주가 얼마나 예쁜데요. 시어머니는 재빨리 준비를 하시고 나오셨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스카프를 두르셨습니다. 머리도 곱게 빗으시고 화장도 하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예쁘시네요. 제가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백화점 가는데 좀 꾸며야지.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 백화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유모차를 끌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명품 매장이 즐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구경하시며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 가방 예쁘다.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 저는 유모차를 밀며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화장품 매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스킨케어 제품을 둘러보셨습니다.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테스터 좀 발라볼까? 직원분이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이 나셔서 여러 제품을 발라보셨습니다. 며느리, 너도 발라봐. 요즘 피부가 안 좋아 보이더라. 저는 조금 찔렸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애 키우느라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 애 키우면 다 그렇지. 그래도 여자가 피부는 챙겨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늘 이런 식의 잔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의는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원래 말씀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성복 매장이었습니다. 봄 신상 코너를 둘러보며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구경하셨습니다. 이 블라우스 어때? 예쁘지? 색깔이 화사하네. 이런 거 입으면 나도 좀 젊어 보이려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젊으시잖아요. 입어보세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으신 듯 웃으셨습니다. 그래, 한번 입어볼까? 탈의실에 들어가셔서 옷을 입어보셨습니다. 나오셔서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셨습니다. 어때? 잘 어울려. 네, 정말 예쁘세요. 살까? 네, 사세요. 시어머니는 그 블라우스를 사기로 하셨습니다. 계산을 하시고 쇼핑백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쇼핑 잘했다. 기분이 좋네.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으셨고 저도 편안했습니다. 아기도 유모차에서 잘 자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주말 나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화나는 날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3층 여성복 매장을 지나 액세서리 코너로 가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어머, 저기 시어머니께서 손을 들어 흔드셨습니다. 정숙이 아니야.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크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언니, 여기야, 여기. 친구분도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밝게 웃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언제 본 지가 한 달은 넘은 것 같네. 두 분은 반갑게 손을 맞잡으셨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여기는 우리 며느리야. 시어머니께서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애기도 데리고 나왔네. 친구분께서 유모차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참 예의 바르네. 애기도 데리고 왔구나. 친구분은 유모차를 더 가까이 들여다보시며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애기가 정말 예쁘게 생겼네. 피부도 보들보들하고. 엄마 닮아서 복스럽게 생겼어. 친구분의 칭찬에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끼어드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손주 정말 예쁘죠? 손주 바보라고 할머니가 이뻐 죽겠어요. 그런데 애 아빠 닮아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농담 섞인 말에 저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는 혼자 나왔어. 응, 남편이 골프 가서 심심해서 나왔지. 우리도 쇼핑하고 있었어. 두 분은 잠시 백화점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세일 정보나 어디 매장이 좋더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때 친구분이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점심이라도 같이 할까? 마침 12시가 다 됐네. 식사 시간이네. 시어머니는 좋다고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좋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밥이라도 같이 먹자. 며느리,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사실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향했습니다. 7층에는 여러 레스토랑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식 뷔페 어때? 좋지. 거기로 가자. 우리는 한식 뷔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다행히 창가 쪽에 넓은 테이블이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저기 앉자. 우리는 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모차를 테이블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잘 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너는 뭐 먹고 싶어?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아, 저는 편한 거 먹을게요. 우리가 가져올게. 애기 봐야 하니까 앉아 있어. 친구분께서도 배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분이 음식을 가지러 가셨습니다. 저는 아기를 확인했습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확인하고 체온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곧 두 분이 음식을 가득 담아 오셨습니다. 잡채, 불고기, 샐러드, 전, 생선구이 등등 정말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가져왔어. 맛있는 거 먹어. 식탁에 음식이 가득 놓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백화점 식당답게 정갈하고 깔끔했습니다. 맛있다. 여기 음식이 다 맛있어. 두 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아기 먹이고 남편 챙기느라 제 밥은 대충 먹곤 했으니까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두 분은 이야기꽃을 피우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뭐 별일 없이 지내지. 건강은 괜찮고 다행이네. 평범한 안부 대화였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만나면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저는 조용히 식사를 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있잖아. 응. 작년에 애 낳았거든. 아, 그래, 알아. 축의금도 보냈잖아. 그런데 말이야. 친구분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 낳고 나서 건망증이 장난 아니야. 얼마나 심해졌는지 몰라.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그게 다 그렇지 뭐. 산후 건망증이라고 하잖아. 나도 애들 낳고 나서 그랬어. 뭐 하려고 했는지 까먹고. 친구분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이야.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휴대폰을 찾았대. 얘가 남편한테 전화하면서 내 폰 어디 갔지 하는 거야. 남편이 지금 나한테 전화하고 있잖아 그랬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그건 좀 심한데. 시어머니도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안경 쓰고 안경 찾고, 열쇠 들고 열쇠 찾고. 나이 먹으니까 다 그렇더라. 두 분의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대화가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싸늘하게 돌변하게 됩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였습니다. 친구분의 딸 이야기가 계속되자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미묘하게 아주 조금씩 표정이 굳어지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대화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을 좀처럼 견디지 못하십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성격을 결혼 후 3년간 지켜보며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모일 때마다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본인 이야기를 하셔야 직성이 풀리십니다. 남편의 형제들이 자기 자식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우리 아이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십니다. 남들의 성공담을 들으면 본인의 더 큰 성공담을 꺼내십니다. 심지어 남들의 불행 이야기에도 본인의 더 큰 불행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야 관심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제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다들 놀랍니다. 그 나이에 그렇게 관심받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그런 분이시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그 습성이 발동했습니다. 친구분의 딸 이야기가 5분 정도 이어지자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끼어드셨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딸 이야기 해야겠다. 친구분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래, 딸이 어떻게 지내? 아직도 결혼 안 했지? 시어머니가 크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과장된 한숨이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나이가 벌써 35인데 결혼 생각은 안 하고 맨날 회사 일만 한다고. 친구분이 위로하셨습니다. 요즘은 다 늦게 결혼하잖아. 35이면 아직 젊은데 뭐. 너무 걱정 마. 좋은 사람 만나면 하겠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 소개팅도 몇 번 시켰는데 맨날 마음에 안 든대. 눈이 너무 높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우이가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남편이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신우이는 성격이 까다롭고 술버릇도 안 좋고 집안일도 전혀 못한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딸은 완벽한데 남자들 눈이 너무 높아서 문제라고만 하십니다. 친구분이 계속 위로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언니 괜찮아. 요즘 여자들 다 그래. 커리어 쌓느라 결혼 늦게 하는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말이야. 제 손이 살짝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의 그 톤이었습니다. 술 먹고 완전히 정신을 놓고 들어왔어. 친구분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아, 그래? 하지만 시어머니는 신이 나셨습니다. 현관문도 제대로 못 열어. 비밀번호를 10번도 넘게 잘못 누르는 거야. 밖에서 삐삐삐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내가 잠에서 깨서 나가봤지. 친구분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 그게 끝이 아니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도 힐끔힐끔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옷을 홀라당 벗어던지고 제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그냥 벌렁 드러누워 자는 거야. 친구분이 눈치를 채고 말을 끊으려 하셨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피곤했나 보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속옷도 안 입고 있더라고. 제 젓가락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다리를 쩍 벌리고 자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게 딸이고 뭐고. 보기 민망하잖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딸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남 앞에서 떠벌리시다니. 시누이가 아무리 술버릇이 안 좋아도 이건 가족이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혼자서만 깔깔대며 웃으셨습니다. 속이 훤히 다 보이더라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사진을 찍어둘까 했다니까. 나중에 술 깨면 보여주려고. 친구분의 얼굴도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젊을 때 누구나 실수 한 번쯤은 하는 거니까. 친구분이 재빨리 화제를 돌리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이 불편한 이야기가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요즘 손주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 친구분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딸네 집에 가면 손주가 너무 예뻐서 하루 종일 봐도 안 질려. 매일 보고 싶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손주 이야기로 넘어가는구나. 평화로운 대화로 돌아가는구나. 하지만 제 안도감은 채 10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입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사돈 어른 이야기해야겠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설마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제 친정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겠죠. 친구분이 무심코 물으셨습니다. 사돈이 어떻게 지내시는데?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제 귀를 완전히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돈 어른이 얼마 전에 유방 수술했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어머니의 투병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시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유방암이라고 하더라고. 한쪽을 아예 드러냈대. 친구분이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그럼 많이 힘드시겠네. 수술 잘 받으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다행히 잘 끝났어. 그런데 말이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2년 전에는 자궁도 드러냈거든. 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수술 중에 출혈이 심해서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그걸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친구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으시다니 다행이네요. 많이 회복하셨겠어요. 친구분은 이 대화를 끝내려고 애쓰시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가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작았거든.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귀가 윙윙거렸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좀 커 보이더라고. 재건 수술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 했나 봐. 친구분이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드셨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회복하셨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가셨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사돈 어른은 이제 새 여자 만난 기분일 거야. 그리고는 혼자서만 깔깔 웃으셨습니다.
제 몸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식당의 소란스러운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그 말만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새 여자 만난 기분일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자궁 용종 제거 수술을 받기로 하신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시간이면 끝나는 수술입니다. 용종만 제거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어머니도 안심하셨습니다. 금방 끝날 거야. 너무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마취 주사를 맞기 직전 어머니는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얼굴 왜 그래? 금방 나올 건데.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조심히 다녀와요. 응, 금방 올게.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시간이 지났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으니 곧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초조한 표정으로 수술실 앞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잖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내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제 어머니가 수술 중이신데. 간호사분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소식 전해드릴게요. 4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급한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아버지와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혈이요? 의사 선생님이 빠르게 설명하셨습니다. 용종을 제거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지혈을 시도했지만 계속 출혈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궁을 적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출혈량이 계속 늘고 있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자궁을 드러내야 한다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환자분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하셨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내를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총 6시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간단한 수술이 6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무사하시기를.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침대에 누운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지혈에 성공했습니다. 자궁을 적출했고 현재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출혈량이 많아서 수혈도 했습니다. 며칠간은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유리창 너머로만 어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관을 꽂고 기계에 연결된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일 후 어머니는 겨우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눈을 뜨신 어머니는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걱정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잤어? 3일이요, 엄마. 그렇게 됐구나. 일주일 후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복통도 심하셨고 소화도 잘 안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크셨습니다. 딸아, 응, 엄마. 엄마가 이제 여자도 아닌 것 같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궁도 없는데 이제 뭐가 남았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것만으로 감사해요. 우리한테는 엄마가 제일 소중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어머니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갱년기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어머니는 매일 고통받으셨습니다. 딸아, 너무 더워. 한겨울인데도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셨습니다. 창문 좀 열어줘. 밤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셨습니다. 잠옷을 몇 번씩 갈아입으셔야 했습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지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밝으시던 어머니가 우울해하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 자꾸만 슬퍼져.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저는 어머니를 보살피며 매일을 보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친정을 자주 오갔습니다. 남편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장모님 잘 모셔드려. 내가 집안일 할게.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며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안심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지시겠구나. 하지만 그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 좀 와줄래? 혼자 들을 자신이 없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료실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방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궁 적출 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절제가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수술대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2년 만에 또다시, 이번에는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수술복을 입으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붕대로 감싸인 가슴, 그 모습을 보시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딸아,
응, 엄마. 엄마가 이제 여자도 아닌 것 같아. 자궁도 없고 이제 가슴도 없어. 너희 아빠한테 미안해.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는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것만으로 감사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1차 항암이 끝나고 일주일 후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했습니다. 딸아,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 머리 좀 밀어줄래?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거 보기 싫어. 차라리 한 번에 밀을래. 저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의 머리를 밀어드렸습니다. 2차, 3차 항암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구토와 메스꺼움에 시달리셨습니다. 딸아, 너무 속이 안 좋아. 밥을 먹어야 하는데 먹을 수가 없어.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체중이 10kg 이상 빠지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말랐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병원을 오갔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안고 어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엄마, 손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는 그때만큼은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한테 와봐. 손주를 보실 때만큼은 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견뎌내셨습니다. 이제 재건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어머니는 고민하셨습니다. 해야 할까? 엄마가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엄마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는 재건 수술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건 수술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어머니는 거울 보기를 두려워하셨습니다. 딸아, 응, 엄마. 이게 정말 내 몸 같지가 않아. 흉터도 크고 모양도 어색하고 옛날 모습은 아니야.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충분히 아름다워요.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2년간의 긴 투병 생활을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로 웃음거리로 만드셨습니다. 사돈 어른은 새 여자 만난 기분일 거야. 식당 테이블에 앉아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자꾸 고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구분이 저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셨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친구분은 재빨리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단둘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셨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하신 건지도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하신 말씀 재미있으셨습니까?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뭐가? 무슨 소리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요. 그게 어머니께는 웃음거리입니까?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남들 이야기하실 때 나쁜 의도는 없으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그냥 사실을 이야기한 건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이라도 해도 되는 이야기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어머니도 아시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
잘 끝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지금 멀쩡하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잡았습니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딜 가? 밥도 다 안 먹었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백화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화면을 잘못 눌렀습니다. 겨우 남편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워크샵이 즐거운가 봅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목을 막았습니다.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숨을 고르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를 만난 것부터 시누이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친정어머니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왔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집에 가.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게.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남편은 제 편이구나. 고마워. 당연한 거 하는데 뭘. 조심히 가.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택시 앱도 제대로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유모차를 접어 트렁크에 싣고 아기를 안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서초동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의 분위기를 느낀 걸까요? 괜찮아. 저는 아기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재우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 여자 만난 기분일 거야.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시어머니의 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시누이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급한 일일까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너 왜 전화 안 받아? 내가 얼마나 전화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통화하기 싫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야, 너 참 이상하다. 그게 뭐가 기분 나쁠 일이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잘 끝났고 지금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왜 유난이야? 다들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난히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선을 넘으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셨습니다. 다들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아들도 아까 전화해서 한 소리 하고 정숙이 언니도 나한테 뭐라고 하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문제라는 걸 아셔야죠.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만 끊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얼굴 뵙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야, 야, 이 사람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기가 깨서 울까봐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괜찮아? 응. 엄마한테 전화했어. 뭐라고 하시던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이야기했어. 장모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걸 웃음거리로 만드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데.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잘 끝났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사과는 안 하시겠다는 거네. 남편이 위로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말을 생각 없이 하시는 편이야.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심했어. 어머니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다 이해해. 당분간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을 바꾸실 거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끝까지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실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에 시어머니에게서 카카오톡이 와 있었습니다. 너 진짜 좀 그만해라. 언제까지 꿍에 있을 거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꿍에 있다니요. 잘못을 하고도 사과는 안 하시고 오히려 제가 삐진 것처럼 말씀하시다니요. 저는 시어머니와의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단했습니다. 남편이 제 행동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차단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엄마 딸이야. 제 어머니의 고통을 웃음거리로 만든 사람을 지금은 용서할 수 없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전화하시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럴지.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2주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통해서만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으시던데. 잘 지낸다고 전해주세요. 친정어머니께 이 일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상처받으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전화로 어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건가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까요? 어머니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화낼 만했어. 엄마도 그 말 들었으면 기분 나빴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아, 시어머니랑 관계가 나빠지는 건 너만 힘들어.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게 좋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아프신 일로 제가 시댁이랑 싸우게 돼서. 어머니가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엄마를 지켜주려고 한 거잖아. 고마워. 하지만 너무 힘들게 살지는 마.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신우이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저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아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언니, 그날 일 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심하셨죠? 저는 놀랐습니다. 신우이가 제 편을 들어주다니요. 엄마가 저 술 먹고 창피하게 만든 얘기도 그 자리에서 하셨다면서요. 신우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한마디 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남 앞에서 하시냐고.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원래 그래요. 말을 너무 가볍게 하세요. 저도 그것 때문에 몇 번 싸웠어요. 하지만 절대 안 고치세요. 저는 신우이의 말에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절에는 어떻게 할 거야?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갈게요. 하지만 어머니께 인사만 드리고 올게요.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명절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고생 많아. 괜찮아. 오전 10시쯤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하지는 않을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밝으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왔어, 어서 들어와. 애기 많이 컸네. 저는 간단하게 인사만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개만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도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이거 어디 놓을까요? 설거지 할게요. 더 도와드릴 거 있으세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명절 식사가 끝나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요. 아기가 피곤해하네요. 남편도 알아챘습니다. 알았어.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낼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시어머니 말씀처럼 잘 끝난 일이니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웃음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의 상처를 농담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사과도 하지 않는다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만 만납니다. 인사만 하고 최소한의 대화만 합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힘들어하지만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현재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며 조심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가끔 어머니께 여쭤봅니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어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십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머니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요. 그리고 그 아픔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남편을 통해 들리는 말은 이렇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예민해. 그것 가지고 아직도 그러니. 저는 더 이상 화내지 않습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만 거리를 둘 뿐입니다.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어머니인데 참아야지. 가족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시어머니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니라고요.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상처를 준 말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은 지금도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사돈 어른은 새 여자 만난 기분일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과 분노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제 아이를 키우고 제 가정을 지키고 제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 집중하려 합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이 풀릴 날이 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 시어머니든 누가 어른이든요. 그것이 제가 이 일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저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